2024년 간호사국시 문제풀이입니다. 간호관리학 과목입니다. 1번 문제는 간호의 암흑기에서 현대 간호로 발전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된 사건을 묻습니다. 1836년에 설립된 독일의 카이저스베르트 신교 여집사 간호단은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이 1851년에 간호 교육을 받은 곳으로 유명합니다. 이곳에서의 교육 경험은 나이팅게일에게 큰 영향을 미쳤으며 그녀는 나중에 현대 간호의 모델을 창간하는데 이 경험을 바탕으로 삼았습니다. 이번 문제는 선교 간호사 쉴츠가 세브란스 병원에서 간호교육을 시작한 일이입니다. 3번 문제는 간호윤리강령 문제입니다. 윤리강령은 전문직 종사자들이 지켜야 할 행동규범과 윤리적 기준을 제공하며 해당 전문 분야에서의 행위와 결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간호 분야에서는 윤리강령이 간호사가 환자를 돌보는 방식과 전문적 행동을 지침하며 간호 신념과 원칙을 표현하는 중요한 도구로 활용됩니다. 4번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원칙 문제입니다. 개인이 자신의 의료 결정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강조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개인이 건강 상태가 허락하지 않을 때 자신의 의료 및 치료에 대한 선호도를 미리 문서화함으로써 그 개인의 의료 결정에 대한 자율성과 선택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도구입니다. 정의의 원칙은 모든 환자에게 공정하고 평등하게 의료 자원을 배분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신의의 규칙은 계약이나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과 관련된 개념입니다. 악행금지의 원칙은 환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의료윤리의 기본 원칙입니다. 문제 5는 간호사 행동을 정당화할 수 있는 윤리적 근거입니다. 선의의 간섭주의는 환자의 안전과 복지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환자의 일시적인 자율성을 제한할 수 있다는 원칙에 근거합니다. 간호사는 의사와 상의하고 보호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제공한 후 동의를 받아 신체 보호대를 사용했습니다. 이는 환자의 현재 상황에서 최선의 결정을 내리기 위한 적절한 절차를 따른 것으로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선의의 간섭입니다. 정의의 원칙은 모든 환자에게 공정하고 평등한 치료를 제공합니다. 정직의 규칙은 간호사가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의의 규칙은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입니다. 자율성 존중의 원칙은 개인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6번 문제는 공리주의 이론인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한다 입니다. 공리주의는 결과론적 윤리 철학의 한 형태로 어떤 행위의 옳고 그름을 그 행위가 초래하는 결과, 즉 다수에게 최대한의 행복이나 이익을 가져다 주는지 여부로 평가합니다. 이 이론은 벤담과 밀에 의해 발전되었으며 다수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보기에서 공리는 정언 명령의 형식으로 제시된다. 이는 칸트의 철학에서 볼 수 있는 개념으로 공리주의와는 상반됩니다. 공리주의는 결과를 기준으로 행위를 평가하는 반면 칸트의 정언 명령은 결과와 무관하게 도덕적 의무를 강조합니다. 보기 3번 옳고 그름은 행동의 동기에 의해 평가된다. 는 공리주의에서는 동기보다는 결과가 중요합니다. 보기 3번 행위의 목적은 보편적인 도덕 법칙을 따른다. 는 칸트의 철학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보기 3번 사람의 인격을 수단으로 취급하지 않고 언제나 목적으로 대우한다. 이 또한 칸트의 도덕 철학의 원칙입니다. 공리주의는 이러한 개념보다는 행동이 초래하는 결과의 가치에 더 초점을 맞춥니다.
문제 7은 간호사가 근육주사용으로 준비한 약물을 정맥으로 투여하였을 때 위반한 의무입니다. 정답은 주의 의무입니다. 주의 의무란 의료인이 환자에 대해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의무를 말하며 간호사는 약물을 투여할 때 정확한 방법과 경로를 따라야 합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약물을 투여하는 것은 환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며 이는 의료 전문직의 기본적인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설명 의무는 의료인이 환자에게 의료 상태, 치료 옵션 및 위험 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동의 의무는 환자가 제공받은 정보에 근거하여 자신의 치료에 대해 정보에 입각한 동의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의무입니다. 고지 의무는 의료인이 환자에게 진단이나 치료 과정에서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비밀 유지 의무는 의료인이 환자의 개인정보와 의료정보를 비밀로 유지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문제 8은 간호관리체계 모형에서 투입 요소를 묻습니다. 인력은 간호 서비스를 실행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간호팀이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자원입니다. 리더십은 투입 요소라기보다는 프로세스입니다. 동기부여도 프로세스입니다. 간호전달체계는 간호 서비스가 어떻게 조직되고 실행되는지에 대한 구조로 프로세스입니다. 스트레스 관리는 간호 인력이 겪는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나 접근 방식으로 주로 프로세스나 결과 관리에 초점을 둡니다. 문제 9는 간호 관리 과정의 관리 기능별 활동입니다. 기획, 직무 설계는 기획과 관련이 있지만 직무 설계는 보통 조직 기능에 더 밀접하게 연관됩니다. 기획은 주로 목표 설정, 전략 개발, 미래 예측에 관련된 활동을 포함합니다. 조직 간호 전달 체계 결정은 가장 정확하며 조직 기능의 일환으로 간호 전달 체계를 결정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는 간호 서비스가 어떻게 조직되고 실행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사, 환자 안전 관리는 인사 기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인사 관리는 주로 채용, 교육, 평가, 보상과 관련된 활동을 말합니다. 환자 안전 관리는 일반적으로 품질 관리 또는 운영 관리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지휘, 계획된 변화 관리는 팀을 이끌고 일상적인 작업을 감독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계획된 변화 관리는 변화 관리 전략에 더 적합하며 이는 전체적인 관리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통제, 경력 개발은 성과 평가, 목표 달성 여부 검토, 조직 내 기준의 준수를 확인하는 활동에 더 초점을 맞춥니다. 경력 개발은 일반적으로 인사 관리 또는 직원 개발 프로그램의 일부입니다. 문제 10은 최고 간호 관리자는 조직이 나아갈 방향을 정하기 위하여 조직의 목적, 사명, 철학과 조직의 내외적 환경을 검토하고 있다면 이러한 기획의 유형은 전략기획입니다. 전략기획은 조직의 장기적인 방향을 설정하는 과정으로 조직의 핵심 가치, 목표, 외부 환경, 내부 자원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조직의 전반적인 미션과 비전을 정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광범위한 전략을 수립합니다. 운영기획은 일상적인 작업과 관련된 상세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단기적인 활동에 초점을 맞춥니다. 전술기획은 중간 관리자가 사용하는 조직의 전략을 실제로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입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과 자원 배분에 중점을 둡니다. 단기 기획은 짧은 기간 내에 실행되는 계획으로 보통 1년 이내의 계획을 말합니다.
정책기획은 조직의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으로 조직 내에서 준수해야 할 규칙이나 지침을 설정합니다. 문제 11은 기획은 일반적이고 추상성이 높은 것부터 시작하여 구체화 과정을 통해 연차적으로 기획을 파생시킨다고 할 때 이와 관련된 기획의 원칙은 계층화 원칙입니다. 계층화의 원칙은 기획이 상위 계획에서부터 하위 계획으로 세분화되어 각각의 계획이 상호 연결되고 조정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 원칙은 전략적 기획에서부터 전술적 그리고 운영적 기획으로 이어지는 연차적 계획 수립 과정을 지원합니다. 간결성의 원칙은 계획이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기획 과정이 복잡하지 않고 실용적이어야 함을 강조하지만 계층화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적습니다. 균형성의 원칙은 모든 부서나 기능이 적절한 자원을 받고 조화롭게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입니다. 이는 자원 배분의 공정성에 초점을 맞춥니다. 포괄성의 원칙은 계획이 모든 관련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포괄성은 계획이 넓은 범위를 커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지만 계층화의 세분화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필요성의 원칙은 계획은 필요하고 필수적인 요소만을 포함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문제 12는 성공적인 목표 관리, MBO를 위해 필요한 전제 조건은 3조직 구성원과 합의한 목표를 설정한다. 입니다. MBO는 상위 관리자와 하위 직원들이 목표를 공동으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합의를 통해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며 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하는 관리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조직 구성원의 참여와 합의는 목표에 대한 약속과 헌신을 증가시키고 결과적으로 목표 달성률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추상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성공적인 MBO에서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 설정이 중요합니다. 추상적 목표는 진행을 측정하고 평가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목표가 결정되면 변경할 수 없다는, 실제로는 목표는 환경 변화나 조직의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완고한 목표 설정은 현실적이지 못할 수 있습니다. MBO에서는 목표 달성을 위한 명확한 시간 제한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목표를 향한 집중과 노력을 유도하고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합니다. MBO는 이상적으로는 협력이 중요하지만 각 목표는 특정 개인이나 팀에 할당되어 그들의 성과에 따라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전 직원이 모든 목표에 직접 관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문제 13은 장루처치 행위를 위한 간호사의 업무량과 장루처치에 소요되는 자원 비용을 산정할 때 고려할 요소는 의료사고 위험도입니다. 장루처치는 적절한 관리와 감염 예방이 필수적인 복잡한 절차이며 잘못 관리될 경우 심각한 의료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사고 위험도를 고려하는 것은 해당 절차의 적정 가치를 평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장루처치가 필요한 진단명은 절차의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지만 상대 가치 점수 산정에서 직접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재원 일수는 환자 관리의 전반적인 복잡성을 반영할 수 있으나 장루처치의 상대 가치 점수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는 아닙니다. 간호사 수는 인력 배치와 관련이 있지만 특정 절차의 상대 가치 점수 산정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가 아닙니다.
환자당 재료비는 절차 비용을 평가하는 데 중요하지만 의료사고 위험도와 같은 의료 서비스의 복잡성이나 위험도를 직접적으로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문제 14는 마케팅 믹스 중 촉진 전략에 해당되는 것을 찾습니다. 촉진 전략에는 광고, 세일즈 프로모션, 퍼블릭 릴레이션, 개인 판매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홍보가 촉진 전략에 가장 직접적으로 해당됩니다. 홍보는 간호 서비스나 시설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정보를 제공하며 서비스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출산교실은 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며 교육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촉진 전략보다는 서비스 제공 방법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대기시간 감소는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운영 개선 조치입니다. 촉진 전략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야간 진료 실시는 서비스의 접근성을 확장하는 것으로 서비스 범위 확장의 일환입니다. 직접적인 촉진 전략은 아닙니다. 인터넷 진료 예약은 서비스의 편리성을 높이는 기술적 도구로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쉽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촉진 전략보다는 서비스 접근성 증대에 초점을 둡니다. 문제 15는 조직 유형입니다. 라인 조직과 프로젝트 조직을 통합한 형태로 직능 부분과 전문 활동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 유형은 매트릭스 조직입니다. 매트릭스 조직은 라인 조직의 수직적 구조와 프로젝트 팀의 수평적 구조를 결합하여 다양한 프로젝트와 일상적인 작업 간에 유연하게 자원을 공유하고 관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조직 구조를 제공합니다. 이 조직 유형은 특히 복잡한 프로젝트와 다기능 팀 작업이 많은 환경에서 유용합니다. 라인 조직은 전통적인 조직 구조로 명확한 명령 체계와 책임 소재를 가집니다. 프로젝트 팀의 요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라인 스텝 조직은 라인 조직에 스텝 조직의 지원 기능을 추가한 형태로 스텝이 라인에 자문을 제공하지만 직접적인 명령 체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프로젝트 조직은 특정 프로젝트에 집중하는 조직 구조로 프로젝트 완료 후 해체될 수 있는 임시 조직 형태입니다. 프로세스 조직은 조직 내 프로세스에 중점을 두고 각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조직 구조로 특정 프로세스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설계됩니다. 문제 16은 직무평가 방법 문제입니다. 문제 17은 간호 전달 체계입니다. 모듈 방법은 간호사와 간호 보조 인력이 소규모 팀을 형성하여 지정된 환자 그룹에게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방법은 각 팀이 특정 영역 또는 모듈 내에서 책임을 지고 환자 관리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사례 관리는 환자의 전체 치료 과정을 관리하고 조정하는 데 중점을 두며 보통 한 명의 사례 관리자가 여러 환자의 치료를 총괄합니다. 사례 방법은 간호사 한 명이 환자 한 명을 전담하여 간호하는 방식으로 간호사가 환자의 모든 간호 요구를 충족시킵니다. 총체적 간호법은 주 간호사가 환자의 간호 계획을 수립하고 주 간호사가 근무하지 않는 시간에는 보조 간호사가 환자 간호를 담당합니다. 기능적 분담 방법은 간호사 또는 간호 보조 인력이 특정 기능이나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이 체계는 업무 중심으로 조직됩니다. 문제 18은 조직 변화 전략입니다. 규범적 재교육적 전략은 조직 구성원들의 태도와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 교육과 재교육을 중점으로 두는 변화 관리 전략입니다. 경험적 합리적 전략은 정보와 분석적 논리를 통해 변화를 이끌어내려고 합니다.
구성원들이 최적의 선택을 하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입니다. 규범적 재교육적 전략은 교육 및 재교육을 통해 조직 내의 가치관과 습관을 변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권력 강제적 전략은 권력이나 강제를 사용하여 변화를 신속하게 이행하려는 접근입니다. 일반적으로 저항이 예상될 때 사용됩니다. 동지적 전략은 조직 구성원들 간의 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중점을 둡니다. 공학기술적 전략은 기술적이거나 구조적인 변화를 통해 조직의 효율성을 개선하려는 전략입니다. 문제 19는 간호사수 산정 방법입니다. 문제 20은 직무수행평가의 오류 유형입니다. 규칙적 오류는 평가자가 일관적이고 반복적으로 특정 방향으로 평가 경향을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수간호사는 항상 높은 점수를 주는 경향이 있어 실제 평가보다 더 좋거나 나쁜 성과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간호사의 평가 점수가 비슷하게 높게 나타나는 오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후광 효과는 평가자가 한 가지 긍정적 특성 때문에 다른 모든 특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이와는 다르게 수간호사는 일관적으로 모든 평가를 높게 하는 것으로 특정 특성에 대한 영향보다는 일반적인 평가 경향이 문제입니다. 근접 오류는 평가 점수가 직전 평가와 유사하게 나오는 경향을 말합니다. 현재 사례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논리적 오류는 평가자가 평가 항목 간의 논리적 관계를 잘못 추론하여 평가하는 오류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평가 점수의 일관성이 문제이지 평가 항목 간의 논리적 관계가 아닙니다. 2024년 간호사국시 문제풀이입니다. 문제 21은 내적 보상에 해당되는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내적 보상은 근로자가 직무 수행을 통해 얻는 심리적 만족감이나 성취감과 같은 비물질적 보상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보상은 외적 보상, 즉 재정적 보상이나 물질적 혜택과는 달리 개인의 내부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선택지 중에서 내적 보상에 가장 가까운 것은 탄력적 근무시간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직원이 자신의 개인적인 시간을 좀 더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게 하여 일과 생활의 균형을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로 인해 직원은 직무 만족감과 일에 대한 동기부여를 느낄 수 있으며 이는 내적인 보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상여금은 재정적인 보상으로 외적 보상에 해당합니다. 연금 보조는 재정적인 보상으로 외적 보상에 해당합니다. 유급 휴가는 물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므로 외적 보상에 해당합니다. 자녀 학자금 지원은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외적 보상입니다. 문제 22는 숙련된 간호사가 병원을 그만두었을 때 병원 조직에 미치는 영향은 병원 조직의 경제적 부담 증가입니다. 숙련된 간호사의 이탈은 재교육 비용, 새로운 간호사를 채용하고 그들을 교육시키는 데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숙련된 간호사를 대체하기 위해 채용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광고 비용, 인터뷰 시간, 인사부서의 노력 등이 추가 비용을 요구합니다. 숙련된 간호사의 이탈로 인해 해당 간호사가 담당하던 업무에 일시적 중단이나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환자 치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경험 많은 간호사의 부재는 간호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환자 만족도가 저하되고
장기적으로는 병원의 평판과 수익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문제 23은 블레이크와 무톤의 리더십 관리 격자 이론에 의하면 조직의 공동 목표와 상호 의존 관계를 강조하고 상호 신뢰 관계에서 간호사들의 몰입을 통해 과업을 달성하게 하는 간호관리자의 리더십 유형은 팀형입니다. 팀형 리더십은 사람과 과업 모두에 높은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특징 지어집니다. 팀형 리더십은 조직의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 상호 의존성을 강조하고 간호사들이 과업에 몰입할 수 있도록 상호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과일형은 과업을 중시하지만 사람에 대한 관심은 낮습니다. 효율성을 최대화하려는 관리자에 의해 사용됩니다. 인기형은 사람에 대한 관심은 높으나 과업에 대한 관심은 낮습니다. 작업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타협형은 사람과 과업에 대해 중간 정도의 관심을 보입니다. 조화와 균형을 추구합니다. 무관심형은 과업과 사람 양쪽 모두에 낮은 관심을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리더십의 부재와 같은 형태를 나타냅니다. 문제 24는 허즈버그의 이요인 이론 중 동기 요인에 해당하는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허즈버그의 이요인 이론에서는 직무 만족과 관련하여 동기 요인과 위생 요인이 있습니다. 동기 요인은 직원들이 직무에서 만족을 얻을 수 있게 하는 요소로 이 요인들이 잘 충족될 때 직원의 동기가 부여되고 직무 만족도가 향상됩니다. 반면 위생 요인은 직무 불만족을 방지하는 요소로 이들이 부족할 경우 직무 불만족이 발생하지만 충분하다고 해서 직무 만족도가 반드시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허즈버그의 이론에 따르면 성취감, 인정, 직무의 중요성, 책임감, 성장과 발전의 기회 등이 동기 요인에 속하며 이러한 요인들은 근로자가 자신의 업무에 만족하고 더욱 열심히 일하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봉급은 위생 요인에 속합니다. 봉급은 직원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는 요소로서 부족하면 불만족을 야기할 수 있지만 충분하다고 해서 반드시 만족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작업 조건은 위생 요인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은 불만족을 방지할 수 있으나 직무 만족을 직접적으로 증가시키지는 않습니다. 동료 관계는 위생 요인입니다. 좋은 대인 관계는 직무 불만을 줄일 수 있으나 그 자체로 직무 만족을 크게 향상시키지는 않습니다. 조직 정책은 조직의 정책과 관리 체계도 위생 요인으로 분류됩니다. 이 요인들이 부족하거나 불합리할 경우 직원의 불만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문제 25는 다음 상황에서 간호사가 취한 행동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A. 주치의는 정규 처방 마감 시간이 지나서 정규 처방을 입력하여 오전 회진 시간에 검사 결과를 받아보지 못하였다. 오전 회진을 마친 A 주치의는 화가 난 상태로 검사 결과가 매번 늦게 나온다면서 간호사에게 항의하였다. 이때에는 주치의의 감정을 수용하면서 원하는 시간까지 검사 결과가 나오지 못한 이유를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주치의의 불만을 인정하면서도 상황의 사실을 명확하게 전달하여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주장적 행동은 갈등을 적절히 관리하고 간호사 자신의 입장을 표현하는 동시에 의사와의 관계를 존중하는 방식입니다. 검사 결과가 늦게 나와서 미안하다고 말하면 상황의 원인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책임을 간호사가 지는 형태로 비생산적일 수 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 모두 힘든 상황이니까 이해하라고 설득하면
상황에 대한 이해를 구하지만 주치의의 행동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지 않아 향후 같은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력한 어조로 처방 입력 시간을 말해주며 시간을 지키라고 경고하면 간호사가 공격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주치의가 늦게 처방을 입력하여 결과가 늦어지는 것이므로 문제 삼지 말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면 공격적이며 의사와의 관계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문제 26은 병원의 환자중심 외래센터 설립추진팀 팀장인 A 간호관리자는 팀원들 간의 의견 차이로 팀 내 업무 조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성공적인 팀 운영을 위해 적절한 전략은 팀의 공동 목표를 공유하고 여러 대안을 검토한다입니다. 팀원들이 공동의 목표에 집중하도록 하여 각자의 의견을 넘어서 팀 전체의 이익을 보게 만듭니다. 또한 다양한 대안을 함께 검토함으로써 각 팀원이 의견을 제시하고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며 서로의 다른 관점을 이해하고 통합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병원장에게 보고하여 해결하도록 하면 팀 내 문제를 외부에 의존해 해결하려 하며 팀원들의 자율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의견 차이가 있는 팀원들이 해결하도록 하고 관여하지 않는다. 면 리더가 갈등 해결 과정에서 손을 떼는 것은 리더십 부재를 초래할 수 있고 팀 내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갈등을 피하기 위해 팀원의 어떤 의견에 반박하지 않는다면 비생산적인 타협을 초래할 수 있으며 결국 팀의 목표 달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팀 리더로서 팀원 간 합의보다는 결론에 빨리 도달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이는 팀원들의 참여와 의견을 무시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팀 내 불만과 저항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문제 27은 프리셉터인 A 간호사는 최근 여러 명의 신규 간호사 교육에 반복 배정되어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간호관리자가 적용할 조직 차원에서의 직무 스트레스 관리 방안으로 적절한 것은 직무 분석을 통해 적절한 인력을 배치하고 업무를 재분장한다입니다. 이 접근 방법은 근본적인 원인인 과도한 업무량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업무의 공평한 분배를 통해 A 간호사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업무를 재조정함으로써 A 간호사뿐만 아니라 팀 전체의 작업 부하를 균등하게 분배하여 전체 팀원의 직무 만족도와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간호사에게 시간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방법은 개인적인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지만 과도한 업무량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스트레스를 인생의 일부로 인정하도록 교육하면 스트레스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으나 실제 업무량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간호사에게 명상과 같은 이완 훈련을 해보도록 지시하면 스트레스 관리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지만 역시 업무량 문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지는 않습니다. 프리셉터 훈련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인간관계 기술 역량을 강화하면 이는 특정 기술을 강화하지만 A 간호사의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직접적이지 않습니다. 문제 28은 질 관리를 위한 접근 방법 중 과정적 접근의 지표에 해당되는 것은 간호사의 환자를 대하는 태도 점수입니다. 과정적 접근의 지표는 주로 서비스 제공 방식, 직원의 행동 및 서비스 실행과 관련된 측정 기준을 포함합니다. 간호사의 환자를 대하는 태도 점수는 이 중에서 직접적으로 과정적 접근의 지표에 해당됩니다.
이 지표는 간호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간호사의 환자 대응 방식과 태도는 환자의 경험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며 간호 서비스의 과정적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시설 장비의 구비 여부는 구조적 접근에 더 가깝습니다. 이는 조직이 갖추고 있는 자원과 정책의 유무를 나타내며 서비스 제공의 기반을 형성합니다. 환자 만족도 점수는 결과 지표에 해당합니다. 환자 만족도는 서비스 제공의 결과로 나타나는 환자의 반응과 만족을 측정합니다. 교육 및 훈련의 계획 여부는 과정적 접근에 속할 수 있지만 간호사의 태도 점수처럼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 방식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조직 내에서 교육 및 훈련이 어떻게 계획되고 실행되는지를 나타내는 더 광범위한 과정입니다. 문제 29는 20%의 소수의 원인이 80%의 문제를 유발한다는 원칙에 근거하여 주요 원인을 확인하는 질 관리 도구는 파레토 차트입니다. 파레토 차트는 문제의 원인을 중요도에 따라 순서대로 나열하고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 주요 원인을 식별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차트는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우선 순위로 정하고 이 문제들에 집중함으로써 전체적인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런 차트는 시간에 따른 데이터의 변화를 보여주어 트렌드를 식별하는 데 유용하지만 주요 원인을 구별하는 데는 직접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인과관계도는 문제의 원인을 구조적으로 분석하여 다양한 원인을 시각화하지만 파레토 원칙처럼 특정 원인이 문제의 대부분을 유발한다는 점을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관리도는 프로세스가 통제 상태에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예외적인 변동을 식별하는 데 사용되지만 주요 원인을 식별하는 데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히스토그램은 데이터의 분포를 보여주는 히스토그램은 데이터의 패턴을 분석하는 데 유용하지만 파레토 원칙을 적용하여 주요 원인을 직접적으로 식별하는 데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문제 30은 슬관절 치환술을 받은 환자의 통증이 숫자 평정척도 7점으로 측정되어 담당 주치의에게 보고하였다. 수술 중인 담당 주치의는 전화상으로 아세트아미노펜 경구로 지금 주세요 라고 지시하였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답은 주치의의 구두 처방을 쓰고 읽고 재확인한다 입니다. 이 절차는 처방의 오류를 최소화하고 환자에게 정확한 약물을 투여하는 데 중요합니다. 41번 문제는 환자안전법입니다. 의료기관이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자발적으로 보고하면 해당 기관이나 개인에 대한 일부 법적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함으로써 자율적인 사고 보고를 장려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환자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로 의료기관에 더 개방적이고 투명한 사고보고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환자와 환자의 보호자는 법적 책무는 없지만 환자 안전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기회는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자율보고를 한 보고자의 정보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개하는 것은 법률에 위배됩니다. 보고된 정보는 보건의료기관 외에는 공개되어서는 안 되며 보고자의 신원 보호가 중요합니다. 모든 의료기관에 환자안전 전담 인력을 두도록 규정하는 것은 현재 환자안전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내용이 아닙니다. 큰 병원에는 이러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나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적용되는지는 구체적인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환자 안전사고의 정의는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한정되며 제공 이전 과정까지 포함한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문제 32번은 환자가 병동 복도에서 넘어졌다. 간호사가 보고 시 유의할 점은 병원의 보고 체계에 따라 낙상에 대한 사항을 보고한다입니다. 병원마다 사건 보고에 대한 표준화된 절차가 있으며 이러한 체계를 따름으로써 모든 관련 정보가 적절히 기록되고 책임 있는 부서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사건의 상황, 원인, 결과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정보 제공을 목표로 합니다. 사건 보고는 해당 사건의 전체 맥락을 포함해야 하며 발생 원인과 결과, 그리고 잠재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서면 보고는 법적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구두 보고로 시행. 서면 보고는 필수적이며 보고의 정확성과 추적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요구됩니다. 구두 보고는 필요한 경우 보조적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주요 보고 방법으로는 부적절합니다. 삽 13번은 직원의 감염 예방을 위한 간호관리자의 행동으로 적절한 것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과 예방접종을 하도록 직원을 독려한다. 입니다. 이 행동은 직원들의 건강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직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로 직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질병으로 인한 결근 및 의료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오염된 주사침은 뚜껑을 다시 씌워서 폐기하면 오히려 감염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사용한 주사침은 뚜껑을 다시 씌우지 않고 즉시 적절한 폐기함에 버려야 합니다. 사용한 바늘을 구부리는 행위는 바늘 자상 사고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대신 사용한 바늘은 바로 폐기해야 합니다. 결핵 환자를 간호할 때는 N95 마스크나 이에 상응하는 호흡기 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수술용 마스크는 미생물을 충분히 차단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오염된 혈액제제에 직원이 노출되었을지라도 증상이 없으면 그대로 두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동입니다. 오염된 혈액제제에 노출된 경우 즉각적인 조치와 필요한 경우 예방적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34번 문제는 병동 간호사는 사용 후 남은 모르핀은 약국에 반납해야 합니다. 모르핀과 같은 마약성 진통제는 엄격한 법적 규제를 받으며 이러한 약물의 관리와 처분에 대한 정확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 후 남은 마약성 진통제는 특별히 지정된 장소로 반납하여 적절한 폐기나 재활용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병동에서 폐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마약성 약물은 특별한 폐기 절차를 요구하며 병동에서 일반 쓰레기처럼 폐기해서는 안 됩니다. 마약성 약물을 비상약으로 재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퇴원 시 사용하지 않은 마약성 진통제를 환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일반적으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병동에 보관하다가 다른 환자에게 사용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불법적입니다. 모든 마약성 약물은 처방받은 특정 환자만 사용해야 하며 다른 환자에게 재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 35는 간호사는 환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환자 진료와 관련된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이와 관련된 간호사의 법적 의무는 비밀유지 의무입니다. 이 의무는 간호사가 환자의 진료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철저히 관리하고 이러한 정보가 무단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합니다. 비밀유지 의무는 환자의 신뢰를 유지하고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결과 예견 의무는 보건 전문가가
환자에게 제공할 치료에 가능한 결과를 예견하고 이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는 의무입니다. 결과 회피 의무는 올바르게 번호되지 않았지만 이는 예견 가능한 부정적 결과를 최소화하려는 의무입니다. 설명 및 동의 의무는 환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동의를 얻는 것과 관련된 의무입니다.